알겠습니다.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노컷뉴스 이정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주 기자는 원래 한결의 김한 기자가 지금 휴가 중이어가지고 네. 대신 나온 거죠. 예,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지금 김은지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들으니까 대기실에서도 들어오기 전까지 전화를 엄청나게 돌려서 취재를 했다. 예. 예, 아, 제가 새벽에 이제 불꽃 취재 좀 시작했는데. 그 취재를. 네. 예, 원래 제가 저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음, 이 전화 텀이 저녁 쪽에 이제 오후에 좀 널널해요. 예. 근데 또 뉴스쇼를 위해서 그냥 나올 수는 없죠. 정말 많이 취재하셔서 오늘 풀고 갈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쇼를 살찌우기 위해서 풍부하게 해서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한 이정주 기자. 혹시 김한 기자 자리가 탐나서 그런 거는 아,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이 듣고 약간 계시길. 타이밍이 그냥, 늦으신 것 같은데요, 대답에? 예, 아침에 이렇게 불꽃 취재한 거를 우리 보도국장님하고 사장님이 듣고 계시길 간절히 아. 기원합니다. 회사 내 예. 직장 생활의 힘겨움을 지금 표현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당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19일이죠.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냈지, 혹시 사고는 내지 마라, 사고는 치지 마라, 이런 식의 한 컷을 했었는데, 뭐 아직 1심일 뿐이다, 무죄 추정 원칙이다, 그리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게 뭐야? 라는 반응 같았어요. 예, 저 당권파 쪽에 물어봤더니 본인도 좀 놀랬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입장이 좀 세게 나왔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절윤 선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양심의 떨림을 들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 예,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문제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튼 지방선거까지 이 모드 그대로 간다라는 걸 사실상 선언한 것이어서 예. 쭉 간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집안 정리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 집안 정리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보는군요.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동혁 체제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불법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부와 어떻게 지방선거를 치르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 답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사면초가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비대위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올라온다 해서 당권파 쪽에 제가 최근에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싸움이 났거든요. 예. 예, 서로 이제 한쪽에서는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그러니까 또 물러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이제 수싸움이 원외 당협위원장들끼리. 예, 벌어졌는데, 이게 지속되는 와중에도 그 소위 말해서 장동혁 대표 쪽에 서 있는 당협위원장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장동혁이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 지금 비대위를 하거나 새로운 전당대회를 할 수 구실점이 없는데, 없다. 예, 지선을 불과 지금 넉 달도 앞두지 않았는데, 예. 이제 98일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뭐 이런 조금 씁쓸한 그 토로를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대표를 흔들 수 없다, 대안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진짜 없어요, 보기에도. 그러니까 당장 윤상현 의원의 왔다 갔다가 이런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참여록 쓰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설 연휴쯤에는요. 그런데 이제 의원총회가 다시 열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또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심지어 이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정 부분 그러한 대안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찾으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이정주 기자 말처럼 양쪽 모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진 의원 어제 저녁에 모임도 했다는데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 이대로 갈 건데요 하면 에휴 안타깝네, 그러고 그냥 지켜보만 봐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게 돼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니까 한 마지막 카드 한 두 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셨는데, 예.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메시지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뭐 청년, 여성, 지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현재 최대 약점, 윤호개인, 예.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당권파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코멘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건 공관위원장의 지금 몫이 아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고 선거 전략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당내 분열이 있을 때 이거를 자초하는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다 절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죠. 예. 네, 그 두 가지를 명백히 했는데 음. 이쪽에서는 그 특히 서울시장 가장 이제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5월 9일 중과세 이후에 마지막 날 하고 예. 6월 선거니까요. 부동산이 한번 들썩이는 거를 조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 부동산이 좀 떠야 지금 사실은 강남 주간 상승률이 0.1%다. 네.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 부동산이 올라야 서울시장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급등, 뭐 부동산 시장이 이상 이렇게 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소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데 예. 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포커스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월세 대란으로. 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혼란 속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여당 후보가 누가 정해지고 그럼 야당에 아직 후보가 미정이기도 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이럴 때 이제 경제통이나 중도 쪽 누구 한 명을 영입을 해서 승부를 잘 해보면 서울시장을 탈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탈환 아니고 지금도 국민의힘이긴 합니다. 예. 아,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이에요. 그 표현이 이상하네요. 제가 탈환이라고 표현을 들어서 그럼 이분들도 오세훈 시장을 국민에게 심정적 상황을 알려주는 죄송해요. 단어가 아닐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탈원이라는 표현을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우리가 탈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심정적 상황.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맥락이네요. 예. 예. 예리합니다, 김은지 기자님. 예. 네. 혹시라도 여기 또 공중파니까 이게 지상파니까 네. 또 단어가 중요해서 그렇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지 기자님이 앵커 하실 때도 엄청나게 예리해요. 그러네요. 뭐 서울 강북권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시사인이 강북 쪽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네, 충분합니다. 전화하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넉넉히 듣고 있었네요. 근데 되게 예리한 탈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는 뉴페이스를 얘기하고 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도 잘 들어보면 오세훈, 박형준 이 두 분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새로 뉴페이스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오세훈 시장도 그래도 후보군에 두고 있는 것처럼 전 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튼 가장 센 후보이기 때문에 아예 뭐 제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선판을 오세훈 원사이드하게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동욱 의원도 사실상의 출마 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여기에 출연하셨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미지에 뭐 어울리시는 분으로 또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좀 후보들을 올려가지고는 좀 선거판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뭔가 지금의 다이나믹스가 없는 상황들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장동혁 지도부 혹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등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단단하게 할 때이고 한두 달 남았을 때부터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믿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서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를 안 해본 너희의 입장에 불과하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탈환이라는 표현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쓴 표현은 아니고 예. 이제 당의 서울시장 관련된 다른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해 준 거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김은지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대안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 예. 이분들이 서울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선 이기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크고 51대 49로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보더라고요. 지금 안 나올 현재 거다. 분위기로는. 네. 그리고 가장 조금 빅 카드로 제시됐던 안철수 의원. 예. 이 지역구가 이제 분당이잖아요. 경기도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내심 서울시장을 추대해주면 좀 해볼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설이 돌았었어요. 예. 근데 현재 구도가 안철수 의원이 나와도 서울시장에서 이기기가 국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그 본인이 추대해주더라도 이건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면 배지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기도 서울이 워낙 전망이 좋지 않으니 괜시리 배지만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서울하고 부산시장은 꼭 이겨야 된다. 내 정치 예. 흥미에 걸려야 된다. 근데 계속 윤호 개인을 다시 외쳤거든요. 그러면
뭐가 진심인지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선거를 장동혁 대표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을? 네, 뭐 당연히 저희 같은 기자들한테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패색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 당원이 더 늘었다. 115만 당원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그 당원들의 지지로 난 단 사람이다라는 식의 예.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이꼴 당연히 선거를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다시 그렇게 버티기는 어렵다라는 상황 현실 인식 정도는 있더라고요. 물론 뭐 경우에 지-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이거 상당히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문제인 게 예. 대부분 지금까지 정치적 리더들은 당대표 같은 분들은 선거에 만약 참패하게 되면 다 물러났잖아요. 그랬죠. 그게 책임이라는 공식이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김은지 기자가 얘기한 건 전반적인 해석과 정황, 또 취재 전례에 예, 예. 따른 건지 아니면 실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권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선거를 정말 지게 될 경우엔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는 게 현실이긴 하다. 아. 하지만 다시 선거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또 안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그 정도로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고 다른 후보들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장동혁 대표의 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례 없고 예. 전에 없고 그리고는 이후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면들이 많아서 선거를 지더라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예. 지금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당 대표를 내려오고 다시 선거를 하더라도 우린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예. 일단 지방선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는지 지난번 의총장에서는 MBC와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다만 앞서 박순봉 기자가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본다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실 여론조사하면 보통 22, 3%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전화 면접에서는 그러면 22% 곱하기 70% 그럼 0.1425% 정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모수를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근데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지방선거는 그 3대 선거, 대선, 총선, 지선 중에 예.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통상적으로. 음. 그래프를 보면 대선이 한 70% 정도 이제 많이 나오고 보통 77%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총선도 한 60 이상 그 네, 내외로 이제 60% 보통 후반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근데 나왔고. 지선은 안 나올 때는 50% 내외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 뭐냐면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적더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의 50%가 선거에 참여하는데 예. 그 중에 그 소위 말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당권파를 지지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세력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예. 네, 전체 어차피 캐파는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우리의 핵심 지지자가 많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선거에 선방할 수 있다. 예. 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건 투표율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또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장 대표 입장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 현재 불법겸으로 이렇게 당이 나락으로 간 상황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조건은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조건도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장 대표가 지난번 윤석열 1심 선고 이후에 내놓은 입장이 너무 충격적인 거여서 약간 가치 판단을 빼면 파격적인 정도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앞서 김은지 기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일부 놀랐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나름대로 고위 당직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었는데 예. 그 1심 판결문에 대해서 다음 날 그 정도의 입장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사람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걸 지지하는지 예를 들어서 구구 유튜버 고성국 씨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지도부 인사들 예. 김미수 최고위원 있겠죠. 이분들은 아마 같은 입장일 텐데 다른 지도부는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전에 계엄, 내란 여기까지 약간 선을 긋는 듯한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1심 선고 뒤에도. 근데 다른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략 또는 제1야당의 전략으로 그 방향이 옳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저희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들이 꽤 있었던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통상의 초식,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월 19일 이후에는 조금의 기조 변환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이웨이 선언이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해드린 바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당면 개정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냥 이대로 쭉 가자, 그냥 뭐 제 표현에 따르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쭉 가자, 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는 목소리가 사실 공개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에 굉장히 좀 힘을 본의 아니게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영남권 의원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느냐라는 비판들이 이번 주부터 쭉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저도 좀 물어봤더니 우선 좀 지방선거 공천을 행사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식의 말로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게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손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지역구 가니까 좀 싸우지 말라고 하더라, 자꾸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로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표현들이 많군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언더쭈윤이랄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내세운 치는 그룹들도 이건 좀 심한데 라는 인식은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럼 장동혁 대표 누구랑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장 대표가 상의하는 그룹 자체가 명확하게 저는 취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번 이런 어떤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장이 1심 선고 나오기 전까지는 중도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윤호개인과 이제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빌드업을 해왔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급작스럽게 이제 돌리는 걸 보고, 근데 확실한 거는 판결문이 이제 나오고 나서 장 대표가 그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판결문을 보고해야겠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루를 더 번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직접 판사다 보니까 그 모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대표가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청사진 한번 써봤을 거다, 어떤 법리. 본인이 예. 그래서 나라면 판사나.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 장기 독재의 야욕이 있었는가,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예. 있었는가, 이런 거 써봤는데 본인이 봤을 때 그 판결문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정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근데 막상 지기현 그 판사의 판결문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무죄 같은 유죄 판결문. 판결문의 논리는 다 무죄입니다. 근데 마지막 막 딱 유죄 무기징역 때린 거거든요. 예. 네,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주말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썼던 몇백 장의 그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아마 판결문 안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 장이 넘죠. 1000페이지가. 의외로 판결문은 설명 자료와 그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와 반대로 소위 말해서 정상적으로 쓰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제 기준에서는 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있지만 그날의 어떤 문제점들, 특히 국회로 보냈다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판결문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하게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써놓고 있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 설명 자료만 처음에 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거기서는 비상계엄의 요건 이런 거는 대통령의 권한, 이런 걸 자꾸 사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예. 대통령이 주저할 수 있으니,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다만 국회에 군인을 보내는 게 잘못됐다라고 본 건데 예. 판결문 본문은 다르군요. 그렇지 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9일의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방송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막상 판결문을 보면 약간 머쓱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위 음. 말해서 그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쓰여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자제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양형의 감형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거기에 주어가 다릅니다. 군경이 자제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고령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 어떤 그 감형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비교적이라는 한 단어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에 미묘한 톤 차이가 있어서 과연 판결문 보고 저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결문 그렇다는 거고, 일단 장동혁 대표가 누구랑 상의할까라는 게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알고리즘 때문이다라는, 음. 아닙니다. 구독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기도 하고, 일단 저 두 기자가 취재하기에는 특별히 이런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분은 아직 누군지 취재는 안 됐다라는 그 거고요. 직전에 고성국 씨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예.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의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말 들어보긴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소 취소 모임 10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62명 중에 65%입니다. 참여를 했어요.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고요. 특히 유시민 작가가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또 파장도 컸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우선은 제가 이제 그 105명 전체를 취재해 본 건 아닌데요. 예. 좀 이거 가입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긴 했었어요. 왜 예. 가입했냐. 약간 좀 분류가 되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좀 대세 추종형이 상당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커지니까 나도 이제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박성준 이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박찬대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건 맞거든요. 예. 그리고는 또 이제 실리형이 있는데 뭐 윤건영 의원이 좀 대표적으로 솔직히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공소 취소에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대세 추종형이 많다 보니까 뭐 기자를 만나가지고 거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약간 두 가지로 또 나뉘던데, 후회형, 비판형이더라고요. 비판형. 나도 좀 빨리 들어갔어야 되나 하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 혹은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기자들이 좀 세게 비판해 달라 정도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예. 이정주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어차피 그 다른 기사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취재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워딩을 옮겨드리면 이렇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개파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단추를 잘못 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예. 꽤 핵심 관계자가 해준 말이었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좀 참여할 때는 여러 경로로 들어갔는데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공소 취소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은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걸 굳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면 공소 취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일인가, 모임을. 이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게 해서 일을 예. 그르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좀 너무 투박했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명청대전의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8월 전당대회를 향한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참여자들 중에 뭐 간부로 조금 지칭되는 분들이 당장 이제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를 규합한 거 아니냐. 예. 요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지금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의원이 들어와라, 중진 의원이 들어와라 해서 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105명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된다. 꽤 돼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해야지, 검찰이 나쁜 짓 한 건데 예,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큰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뭐 대통령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조작 기소 잘못됐으니까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런 제3의 여론을 좀 일으켜야겠다. 예. 그리고 전국 투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전국에서 예를 들면 여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정조사도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약간 처음에는 좀 약간은 투박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반향이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게 맞냐, 이 방향이 맞냐, 예.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냐, 뭐 정치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명청대전이 아직 안 끝났구나. 당내 이제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뭐 그런 뉘앙스로 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해하더라고요. 당황하다. 물론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친명 모임 같은데 내가 빠지긴 좀 부담스럽고, 또 친명 모임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공소 취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구성원들이 실제 안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은데 나는 그러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혹시 부각되지 않을까? 네. 뭐 여러 의견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뭐랑 비교를 하냐면요. 이렇게 재판 중지법 논란이 예. 있었을 때는 청와대가 명확하게 나와가지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랬죠.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이 정도의 논란이 됐으면 청와대가 아무리 당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입장을 공개적으로 낼 수 있을 텐데 메시지가 없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좀 들어가야 되냐라는 고민과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계셨습니다. 그것도 좀 의아해요. 재판중지법과 사실 공소취소는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은 비슷해 보이는데,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정말 강우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약간 화난 어조로 제발 정쟁에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별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의 뜻이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지는 게 여의도의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와 별건으로 그러니까 입법부가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에 과연 이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기자로서의 비판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 이야기들을 가장 앞선 그 국정 아젠다로 내놓고 보이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예. 사실 뭐 저도 이럴 때는 뭐 부동산 안정 모임, 정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잡는다. 이런 걸 105명이 들어가면 박수를 쳐줄 텐데 공소 취소가 그렇게 급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부동 모임 이런 걸로 했어야죠. 부동산 모임이요. 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겨레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에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분들이 있다. 이거는 지난 뭐 약간 산술적으로 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 49%좀 넘게 보다 지금 갤럽 조사에서는 60%좀 넘게 나오는데 중도 보수 쪽에서 새로운 대통령의 일 잘하는 거에 효능감을 느끼는 지지층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애초에 강성 팬덤과는 조금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친문 쪽이나 뭐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민주당, 보기는 예. 어렵죠. 좋은 표현입니다. 예. 이분들과 좀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이 유튜브를 특히나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그래요? 이슈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 전하고 뉴스를 해도 결국 이 이야기 가지고는 굉장한 갈등들이 있어서 싸움의 양상이 있거든요. 예. 제 최근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가 오히려 묻더라고요. 아니, 도통 이 현상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갈등이 좀 심화된 것처럼 보이냐. 예. 라는 식의 질문을 할 정도로 현상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유이재명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없다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나오긴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시절에 비해서 지금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고, 물론 득표율과 지지율을 일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근데 당 지지율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높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룹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유 이재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조어이긴 한데요. 존재하는 건 맞다. 이제 하지만 지금의 갈등 양상이 뭐냐면 이들의 어떤 행동과 행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정인들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굉장히 갈려가지고 서로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여기서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센 언어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죠. 예.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내 전통적 지지자들에 대한 그 어떤 분화 그리고 확장성 이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취재해 보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중도 확장의 효능감이라는 것은 그동안 과거에 이제 MB를 뽑고 뭐 대통령 선거에 그리고 뭐 박근혜를 뽑았고 뭐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들조차도 최근에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이재명 예.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당선 이후에 타운홀 미팅 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민주당에서는 반발 작용으로 왔냐면 사실 아까도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화두 부동산이죠. 예.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문제였어요.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의 중위가 아파트가 10억을 처음으로 돌파했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명백하게 임기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 실책이 있었다라고 사과한 사람이 별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세제를 동원해서 저렇게 지금 좀 무리를 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뉴 이재명을 좀 보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못했어? 그때도 180석에 달했었고 예. 그때도 모든 이렇게 정권을 했어야 된다. 쥐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이 세력들이 전통적 지지층에도 어느 정도 섞여 있고 물론 지지에 대한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분들끼리 약간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 이정주 기자, 김은지 기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